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맹자, 오늘은 72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북궁의 문활 주실반장록야 여지하, 주실반장록야 여지하. 맹자왈 기상불가득이 뭐냐, 기상불가득이 뭐냐, 제후 오기해기야 이개거기적 연이 가야 상문기락이야. 맹자왈 기상불가득이 뭐냐, 제후 오기해기야 이개거기적 연이 가야 상문기락이야. 네, 여러분, 이 북궁이라는 사람은 성이 북궁이고 이름은 의겠죠. 그런데 이 다발식 활, 쇠뇌라 그럽니다. 쇠뇌라고 할 때는 의라고 읽고, 큰 소 칠 때는 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북궁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북궁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에서도 두 개 다 쓰이고 있어요. 이, 치, 이게 다 쓰이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큰 소치라는 의미가 더 이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궁이는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여러분, 이 위나라는 이 주나라가 성이 휘씨 아닙니까? 주나라가 성이 휘씨인데, 휘씨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늦게 망한 나라입니다. 가장 오래 견디다가 가장 늦게 망한 나라인데, 이 춘추시대에는 상당히 크고 힘이 셌습니다만은, 전국시대, 맹자의 시대에 와서는 조그마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점점 국가가 쇠약해지고 수축되고 적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나라의 이 군주가 북궁이를 태제, 우리 영의정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태제로 임명합니다. 한 50대 정도 나이쯤 됐던 북궁이를 태제에 임명합니다. 그때 북궁이는 이 빛나던 시절을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맹자가 이 방면에 아주 큰 이 학문과 이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맹자를 찾아갑니다. 맹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맹자 이 당시에 제나라에 있었거든요. 제나라에 있을 때인데 제나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맹자에게 우선 맹자가 뭐 역사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러니까 주실, 그러니까 주나라는 바로 무왕, 그리고 강왕,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섭정을 했던 주공, 이런 사람들이 장록 이제 귀족들을 등급을 나누는 것이죠. 등급을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실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정하는데, 이 장록을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이 반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다, 등급을 정하다, 장록의 등급을 정하다. 반은 나누어주다는 뜻도 되지만, 이때는 이 나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달리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등급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 귀족들의 등급을 어떻게 정해서 왕실을 보호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지하,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맹자가 말하기를, 기상불가득이 뭐냐, 그 상세한 것은, 자세한 것은, 불가득이 뭐냐, 나도 듣지 못했다, 나도 잘 모른다, 이런 말. 불가득이 뭐냐라, 나도 듣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이 후대의 제후들이, 특히 그 춘추 말기나 전국시대 때의 제후들이 오기해기야, 이 자기를 해칠 것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록을 나누는데 공후 백자 남으로 나누는데, 이 땅은 얼마나 가져야 되고 인구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뭐 군사력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을 정해 놓았는데, 차등을 두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막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그 왕이 되려고 하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후들이 각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그 이 반장록 제도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 아는 사람들이 그러고 옛날에 이랬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따지면 귀찮다 이것이죠. 그래서 다 이 계라는 것은 모든 제후들이 전부 다 그 기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의 전적들, 책들, 제도를 기록해 놓았던 어떤 기록들을 전부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는 바로 맹자의 이름이잖아요. 맹가. 가야 나는 일찍이 그 대략을 들었다. 내가 다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강은 내가 들은 게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그 대강을 한번 얘기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자 1위, 공 1위, 후 1위, 백 1위, 자남동 1위, 범 5등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자가 제일 중심에 있고 제일 꼭대기에 있고 천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공, 후, 그 다음에 백, 그 다음에 자남.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등급이죠. 천자가 5등급. 범 5등이야. 이렇게 이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 후, 백, 자남 이렇게 5개로 나누었었다. 권력을 그렇게 안배를 했다 이겁니다. 사실은 권력의 모양을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천자, 공, 후, 백자, 남 이렇게 천자, 공, 후, 백자, 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군 1위 그리고 이 제후들 경우에는 군 1위 제후들 경우에는 이 천자 다음에 이제 이 제후지 않습니까? 이 천자의 이 직할지전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각국의 제후들은 이 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계급 등급 이런 뜻입니다. 천자 한 등급, 공 한 등급, 후 한 등급, 백 한 등급, 자남이 또 한 등급 이렇게 5등이고 군 한 등급, 경 한 등급, 대부 한 등급, 상사 한 등급, 중사 한 등급, 하사 한 등급 6등이었다. 제후들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또 나누었다. 이 메뉴에 이렇게 한다면 임금, 군, 그 다음에 경, 대부,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런 말입니다. 6등급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게 공후 백자남 천자 그리고 군경 대부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천자지제 천자의 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도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자가 직접 관리하는 토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직할지가 이런 말이죠. 천자의 제도는 지방천리 이 방이라는 것은 사방이라는 뜻인데 종횡 그러니까 종으로 천리 횡으로 천리 이렇게 되니까 여기 사방이 각각 천리 사방천리 방천리다 이런 말입니다. 천자는 땅이 사방천리의 땅을 가졌고 공과 후는 사방백리 방백리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방백리 그리고 백은 70리 또 훨씬 적죠. 자남은 50리 이 4등급으로 나누었다. 땅이 또 적어야 구분이 등급이 확실히 차이가 나야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하극상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제도를 해 놓았었다. 그 다음에 불능 50리라는 것은 뭐냐면 불능은 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족. 그러니까 이 50리가 자남의 땅인데 50리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섬들이 있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성들, 뭐 한두 개의 성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부달어 천자, 이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통한다, 교통한다 이런 말입니다. 달, 도달하다. 그러니까 직통한다, 교통한다. 천자와 이 직통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권력자들은 부어제후, 하는 수 없이 옆에 이웃에 있는 제후들에게 이 부라는 것은 부속될 수밖에 없다. 부속된다. 예, 이게 바로 속국이 되죠. 부속국.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부용국가라고 한다. 부용국이라고 한다. 부용이라고 한다. 예. 아까 여기 부라는 것은 자기의 힘이 부족하니까 그 이웃에 있는 큰 나라에 밀붙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 이게 부고, 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용자는 원래 이 성을 뜻하는 글자예요. 성용자입니다. 이게 원래 뜻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 다른 데로 중용이니 용록 뭐 평공할 용 혹은 중용용 이런 많이 쓰니까 이 성용자를 여기다 이렇게 흑토를 붙여가지고, 옛날에 성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용자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부용이라는 글자는 부용은 이렇게 쓴 부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이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성읍국가, 예, 이런 나라라고 부른다. 부용국이라고 부른다. 예, 부용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용자가 여기 용자는 성이라는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예. 천자지제 지방천리 공호는 개방백리 백은 70리 사방 방 70리란 말이죠. 자남 방 50리 범 4등이었다. 불능 방 50리는 하여 부달어 천자는 부어 제후하여 왈 부용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죠. 넘어갑니다. 천자지경, 예, 천자의 옆에 보면 이 경이 있죠. 가장 높은 벼슬. 네. 천자의 옆에 있는 경이 있는데, 예, 아까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천자 옆에 경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 경은 천자 옆에 있는 경은 수지시후. 수지라는 것은 이 지는 바로 봉지죠. 예, 자기가 받는 봉지라고 그래요. 봉지가 시라는 것은 뭐냐면 비할 비자하고 똑같아 가지고 이 비할 비자라는 것은 뭐냐면 같다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같을 동자와 마찬가지예요. 예, 서로 딱 비교가 된다면 니도 50 나도 50이다 이런 뜻이죠. 각각 동등하다. 비라는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후, 예, 이 시가 바로 비라는 뜻이니까 천자의 경들은 토지를 제후만치 받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대부들은 이 백만치 공후 백자남 할 때 천자의 대부, 그러니까 주항에서 천자를 돕는 천자의 경이 있고 대부가 원사가 있는데, 대부는 이 공후 백자남 할 때 백작들 있잖아요. 백작들의 받는 땅만치를 같은 땅을 받는다 이런 말이고요. 이 천자의 원사라는 것은 이 상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지시 자남, 예, 이 지방에 있는 자작, 남작, 자남 이런 사람들과 가진 땅의 넓이를 똑같이 받는다, 같이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철저히 결국 뭐냐면 등급제도, 등급을 나눠 가지고, 예, 등급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다 보면, 예, 이 병력이라든지 뭐 국가의 뭐 부강이라든지 도가 차이가 딱 나기 때문에 하극상을 못 하게 되죠. 예, 이렇게 제도를 해놓고 중앙의 권력을 단단히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천자지경 수지시후, 대부 수지시백, 원사 수지시자남, 그 다음에 대국, 예, 대국은 이제 뭐냐면 공이나 후의 나라. 대국은, 예, 공후백자남 가운데 공과 후의 나라들은 지방백리, 땅이 사방백리고, 예, 백리고 군은, 예, 이 제후의 임금은 10경록. 그러니까
이 록이라는 것은 연봉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월급이나 연봉이나 마찬가지인데 경들의 10배를 받는다. 임금은 경들의 10배를 받고 경의 녹은 대부의 4배를 받는다. 여기서 차등을 두죠. 예. 여기 여기 뭐 1억을 받는다 하면 그죠? 여기는 한 4천만 원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대부는 배상사, 대부는 상사의 2배를 받고 상사는 중사의 2배를 받고 중사는 하사의 배를 받는다. 예. 이 배라는 것은 꼽으로 받는다. 꼽절을 받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배를 받는다. 대부는 상사의 배를 받고 상사는 중사의 배를 받고 중사는 하사의 배를. 중사가 하사가 100만 원이면 중사는 200만 원이죠. 중사 200만 원이면 상사는 400만 원이고, 예. 상사 400만 원이면 대부는 800만 원 이렇게 받는다. 이런 뜻이죠. 예. 예. 그럼 하사는 여 서인지 재관자 동록. 서인 가운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똑똑해서 등용이 되어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 예. 장록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나 녹이 없는 사람인데, 특별히 기용이 돼가지고, 뭐, 대동단결 이런 의미에서, 이 관직에 있는 사람과 녹이 같아. 그러니까 연봉이나 월급이 같아. 이런 말이죠. 예, 하사가. 그 서인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은 조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사의 월급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녹은, 이 하사가 받는 녹은 조기 대기경이야. 이 일반 사람들은 농사를 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이 수확을 돈으로 바꿨을 때 그 액수, 그것과 거의 그 맞먹는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지은 수입에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녹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연간 4천만 원을 번다면, 예, 여기 서인의 재관자와 하사는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뭐 4천만 원, 400만 원 이런 거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대강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죠. 대국 지방백리 군 10록경, 경록은, 예, 여기 군록은 마찬가지죠. 군록은 10록경이고, 경록은 4대부록이죠. 대부 4배. 대부는 배상사, 상사는 배중사, 중사는 배하사, 하사는 여 서인지 재관자 동록이다 이거죠. 녹조기 대기이냐. 그러한 녹들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과 그 버는 돈과 거의 같은 이 수준의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안 넘어갔네. 네. 이게 안 넘어가네. 경자지 소획. 경자지 소획.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의 농부죠. 이 획을 소확하는 것은 일부 이 백무, 이 글자는 묘라고 읽어도 되고 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중국에도 묘와 무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뭐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 묘라고 써야지 묘라고 읽읍시다. 일부 백묘, 한 사람에게 백묘, 제가 이 계산을 잘 못했어요. 백묘가 요즘 땅으로 몇 평인지 몇 제곱미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사람이 이 백묘를 받는데, 예. 그 다음에 이 백묘지 분, 이 백묘지 분, 이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분이라는 것은 똥분자이긴 하지만 여기 꼭 똥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기 이 걸음들,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백묘, 이때 분이라는 것은 걸음을 주어 가지고 잘 기르다 이런 의미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무의 농사를 그러니까 걸음을 주어서 잘 지으면 상농부는, 그러니까
그 농부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는 농부는 사구인 9명의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말. 9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때 사라고 있죠. 그 다음에 상차는 상차라는 이 상자는 그 기자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여기 상농부는 9명, 그 다음에 상의 다음. 그러면 상 바로 밑에 그 수준의 사람은 8명을 먹일 수 있는 농산 생산을 한다. 이 생량을 생산한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중은 그 이제 상과 상차가 있고 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해당되는 농부는 7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중차가 있는데 중차는 6명, 그 다음에 하는 5명을 먹여 살. 여기 보면 상농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차가 있고, 중이 있고, 중차가 있고, 하가 있고 이렇게 떠나 있죠. 이 사람은 아무리 이 농사를 땅을 적게 받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기술이 시원찮더라도 최소한 5명의 식구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산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서인 재관자, 그리고 서인으로서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똑해서 뽑혀가서 관청에 일하는 사람 기록 22차 녹이 녹봉이 이것으로서 이 차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차별을 둔다 이런 말이니까 등급으로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등급으로 삼는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하는 것들이 보니까 상당히 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공후백자남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주는 이 땅들이 토지가 다 차등이 있고 이렇게 생산 양도 다 차등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하박상후로 해서 이 위에서 통치자들의 권한을 공고히 해서 백성들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의 제도를 주나라 초부터 사용해서 주나라가 거의 8, 900년의 역사를 누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즘 국가 경영의 그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주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든든하게 지켰다. 그러나 다만 그 상후 하박인데도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항상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효과적으로 물자를 자기 많이 가진 물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고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목표는 세워놓고 이런 차등을 둔 사회가 바로 과거의 주나라 때의 사회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이 맹자는 이 북궁기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겁니다. 북궁기가 돌아가서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어. 물론 이 위나라는 결국은 전국시대 후반에 와서 결국은 물론 이 가늘게 길게 갔지만 가늘게 다른 휘씨 나라 가운데 제일 오래 가긴 갔지만 이 춘추시대에 잠시 힘을 좀 쓰다가 전국시대에 와서는 거의 명명만 겨우겨우 보존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북궁기의 개혁 이것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맹자가 이거 외에도 더 상세히 더 말해주는지는 모르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북궁기가 멀리 위나라 사람이 멀리 제 나라에 있던 맹자에게 와서 찾아와서 이 치국의 방략을 물었다는 것은 이게 맹자가 그 당시에 이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인 이론에 있어서도 제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맹자의 시대가 가면 그 다음에 전국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학자로서, 인격자로서, 또 여러 가지 지식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전국적인 인물로 학자로 대접받은 사람이 바로 순자지요. 순자. 예, 순자가 순경. 예, 순경. 순자가 바로 이 맹자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학계의 대표가 된 그러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주나라 이 맹자가 이 북군기에게 제도에 관해서 얘기한 것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은 전혀 제도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지만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엄청 덥죠.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명랑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달아서 오늘은 수업을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